대구의 택시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3년 1월 이후 거의 6년 만입니다. 기사분들의 어떤 기본 생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기사들은 확연히 뭐 수입이 없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대학생이니까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왜 없는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크죠. 택시 요금 인상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됐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송민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11월부터 우리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좀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대구의 택시 요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이전에 2,800원으로 운행이 됐던 택시 요금이요. 14.1%가량 인상이 돼서 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행 요금은 10m가 축소된 134m당 100원으로 또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2초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모범 택시의 경우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 요금 4,000원에서 500원이 더 인상이 돼서 4,500원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 인상된 대구 택시 요금은 2013년 1월 이후에 약 5년 10개월 만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올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는 이 인상을 얼마나 또 바라고 있었겠습니까마는 시민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가 못하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과 택시 기사 그리고 대구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 택시 요금이 오른 지가 꽤 됐습니다. 13년 1월 1일자로 오른 이후에 요금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LPG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부담돼요.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는데 택시비까지 오르면 많이 부담되죠.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질수록 좀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네. 예, 진짜 급한 거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여유 많을 때는 그냥 지하철 아니면 버스 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담은 되지. 늙은 사람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전철. 중구에 사는데 한 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8,000원 가량 나오는 느낌으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요금 인상을 해달라고 저희들 검정 용역을 해서 올렸더랬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검정 용역 과정에서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한 해 미뤄져서 원래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한 40% 가까이 인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부산에 올랐는 14%하고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1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인상 14%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적게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르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그 체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타는 승객 수가 오히려 줄었다. 기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이 그렇게 생각보다 늘었다는 기사들은 잘 없어요. 상상외로 손님들이 좀 덜 타는 것 같고요. 사람 숫자로 봐서는 타면은 요금이 좀 올라가는데 사람 숫자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택시비는 올랐는데 서비스는 어때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선은 없던데요.
다 저한테 만난 분은 다 좋으신 분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름입니다.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고 좀 딱딱한 분은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인사라든가 인상, 그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 조금 더 전에보다는 조금 한마디 더 건네주고 인사도 좀 더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타주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니까 뭐 장거리를 가든 가까운 거리를 가든 간에 일단 택시를 이용해 준다는 자체가 일단 고마운 거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고 일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분들도 그렇고 택시 기사님들도 관계 업체까지 좀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도차가 다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뭐 대구는 이런데요. 타 지역도 요금 인상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부산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원래 저희랑 똑같이 2,8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이요. 2017년 9월에 500원 인상돼서 3,300원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서울의 경우 한번 살펴보면 3,000원이던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요. 또 대전을 한번 살펴보면 2,800원이던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충청도 등등 전국 곳곳에서 택시 요금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요금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소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요금 인상 움직임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에 5년 동안 한 번도 택시 요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택시업계에서는요. 물가 상승 대비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택시 요금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뭐 요즘은 또 연말이라서 모임들도 많고 야간에 택시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심야. 그렇죠. 심야 운행. 그런데 이게 기본 요금뿐만이 아니라 심야 요금도 같이 인상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야 요금도 올랐는데요. 원래 3,360원이던 택시 요금이 600원이 올라서 3,96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거 못 탈 때 택시를 타게 되니까 이제 안 그래도 원래 할증 붙으면은 비싼데 그 지금 오른 요금에다가 할증 더 붙어버리니까 더 비싸가지고 이제 좀 많이 힘들죠. 아유, 그것도 무시 못하지. 밤에 할동료 같은 거는 오르는 거 생각해보면 12시 넘어가지고 한 2시 돼서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뭐 할동료 안 오르고 걔도 뭐 11,000원 요인데 아니 14,000원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상당한 액도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돈적인 부분에는 다들 예민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심야 요금을 안 이용하기 위해서 빠른 헤어짐을 하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서 바른 생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내버스 야간 연장하는 관계는 택시 업계 등과 관련 업계 간에 이해가 참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사회적 합의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 운수 종사자 분들이 연장을 해서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 대비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걸로 그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면적인 야간 버스 운행 연장하는 관계는 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을 또 늘릴 수도 없다는 게 방금 보셨던 그 대구시 관계자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시민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겠죠, 물론.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냐는 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용 문제 정말 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대구시에서도 선뜻 심야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신에 대구시에서는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대구 택시 환승 제도라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구시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요금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대중교통하고 이용을 한 이후에 택시를 이용했을 때에 환승 할인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택시 환승 할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한 그런 경우에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택시 요금에서 할인을 해서 시민들께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그 택시 시장이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요는 없는데 택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택시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다 보니까 기사들은 월급도 적고 월급이 적다 보니까 다시 불친절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좀 보완을 하고 또 택시 기사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상승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급여도 올라가고 그래서 친절까지도 향상이 돼서 시민들께 서비스 향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차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8년이 끝나고 그 8년 계획을 완성되면은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과정이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3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획대로 8년 계획대로 정확하게 수입이 되고 개인 택시도 동참이 되고 하면은 분명히 8년 후에는 감차 효과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그것도 효과에 대한 저거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금액적인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택시 환승 할인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혜택을 시민들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좀 더 자세한 것은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타 지역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현재 택시 환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부산과 제주도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택시 환승 제도를 활용하면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원 정도를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건 또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예. 같은데요. 내년 정도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혼란스러운 요즘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이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바로 카풀 문제죠. 네, 카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풀 하면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향 또는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이동하는 것을 바로 카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위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 어플이 생겨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간 카풀 서비스를 두고 국회와 택시업계 간의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내 출시가 불투명했었는데 최근 카풀 서비스 출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우선 첫째가 지금 우리 운전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 27만 명이나 되는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승객들의 안전 문제, 또 두 번째는 어떤 그걸 과연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돼 있느냐,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도 택시에서는 기사들은 솔직히 뭐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권이 많이 뭐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든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급하면 타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용 되게 잘 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 싸게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이 싸서 탈 의향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낯선 사람이랑 타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그게 걱정이에요. 좀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면적인 허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저희들이 가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전면 반대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자꾸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 게 그런 보완책을 만들겠다. 지금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보완책을 주겠다 하는 거는, 그러면 한벌 양보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시간을 정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그러면 정해서 출퇴근 시간에 말 그대로 정말 선의로서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카풀을 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거는 뭐 정부로 봐서도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참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보완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허용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생계 수입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또 반대 입장을 생각하면 또 무조건 막아선다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상충된 그런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바라야죠. 지금 정부하고 또 택시업계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제 이것이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업계 입장은 또 절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중간에 이제 충분히 듣고 최선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동료들끼리 같이 차 타고 출근하고 같이 차 타고 학교 가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은 카풀 수요가 또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말이죠. 현재 카풀 이 도입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카풀 업체에서는요. 오는 17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앞두고 운행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면서 카풀을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화되는 택시 기사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격 출시일이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오는 20일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지역이 좀 더 국한시켜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지역에 국한시켜서는요. 카풀 앱이 시범 운영된 상황이라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카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해보진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사실 카풀 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카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의 택시 호출을 거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택시 업체에서는요. 카풀 서비스 출시 취소를 위한 행보를 발
밟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이 보이는데 지금 타협점은 좀 찾아진 건가요? 네, 타협점이 좀 빨리 찾아졌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도 있는데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요. 하루 2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카풀 사태 중재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카풀 TF에서는요. 택시기사들의 산업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택시 기사분들의 월급이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 것이죠. 네. 사실 카풀이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유리한 점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뭐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자부터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장점부터 제가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사실 택시 잡기가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1분 1초가 급한 출근 시간대에 수월하게 배차가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반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요. 세 번째는 교통 상황이 변해도 금액이 한 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네. 저희가 뭐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장단점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요. 예. 먼저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불안감,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카풀 업체에서는요, 운전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은 당연하고요, 실차 소유 여부, 보험 서류,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카풀 안심보험을 적용해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요. 교통사고 외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택시 업계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카풀보다 택시 업계가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아무래도 택시는 원하는 지역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풀과는 다르게 중간에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카풀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한 검증을 통한 운전자가 채용이 돼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장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택시나 산악금 없는 택시, 반려동물 이동을 위한 펫택시 도입 등 이번을 계기로 해서 승객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각계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리 좀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외 사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가용으로 손님을 받고 비용을 받는 운송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로 논란들이 좀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용 요금 대신에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용 요금 대신에 기름값 또는 통행료를 지불하게끔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갈등이 보이는데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이제 한 달째를 맡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 소식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카풀 관련 소식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